네, 발곡 시험지 첫 번째 페이지에 3번 맞았나요? 3번? 3번 뭘로 풀었나요? 항공식으로 그치, 항승식을 푸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잖아. 시대이고 그죠? 수치 대입이 좀 더 편하죠? 그치?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얼마를 넣는 게 베스트야? 3번 문제를 수치 대입법으로 푼다면 전기하고 항에 한 다음에 전개를 하는 거는 수치 대입법이 아니죠. 전개를 해가지고 비교하는 건 이제 개수 비교법인데, 개수 비교법으로 풀어도 물론 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x 자리에다가 1을 먼저 대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x 자리에다 1을 대입하게 되면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이 없어지잖아. a가 달려있는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b 값이 나오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b 값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b 값을 찾기 위해서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주고, 요 순서로 푸는 게 가장 베스트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수치 대입으로 풀면 좋겠는데, 이렇게 풀지 않았더라도 뭐 다 전개시켜서 개수비교법으로 풀었어도 괜찮다. 어쨌거나 이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항등식 문제, 맨날 나오는 문제니까 항등식 문제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풀어보면은 b 값이 마이너스 5가 나오고요, a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가지고 답은 2번. 이렇게 집어넣으면 바로바로 나오죠. 1 넣으면 b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으면 a 나오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제일 좋겠다. 자, 혹시 그 1페이지의 문제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로 가서,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뭐 판별식 쓰는 문제, 뭐 혈내근 문제, 나머지 정리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11번을 좀 볼까요? 11번? 지난주에 우리 시험지 풀이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자, 11번 문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인영아, 11번 어떻게 시작할까? 그죠? 어떤 숫자 하나를 x로 바꾸죠. 2021이라는 숫자를 x로 놓고 출발하면 좋겠죠. 그죠? 그럼 이런 상황이네. x의 10제곱 더하기 x의 6제곱 더하기 x의 4제곱 빼기 1, 요렇게 생긴 식을 2020으로 나눴다는 건 x 빼기 1로 나눴다는 거죠. 그럼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자, 이 나머지를 찾아야 되니까 영지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요식 전체에다가 x에다가 1 대입해버리면 끝나죠. x에 1을 대입했을 때 여기가 2가 되니까 2는 r 이렇게 되겠지. 그럼 더 이상 우리가 뭐 바꿔주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치? 2라는 숫자가 2020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로서 손색이 없죠. 그죠? 나머지로 나올 수 있는 숫자잖아? 그러면 2가 그대로 답이 되는 거다. 그치?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가 나머지로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나머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2020을 뭐 더해준다거나 혹은 2020으로 더 나눠준다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이 문제는 그냥 2를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페이지에 나머지 문제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9번? 10번? 10번은 판별식 0보다 작다 아니야? 그럼 판별식 쓰면은 25 마이너스 8K가 0보다 작다 아닌가요? 그러면은 K가 8분의 25보다 크다잖아, 그치? 그쵸? 그럼 3점 몇보다 크다니까 답은 4가 되겠죠? 그래? 재현아 맞았니? 이거? 판별식이 좀 약해요. 이렇게 약점인 건 아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래? 판별식만 딱 쓰면 바로 풀리는 문제니까. 쌤 이거 마주하는데요? 잘했어요. 정답 3번 아니에요? 4번. 자, 두 번째 페이지에 또 질문 있어요? 7번의 답이 3번인가요? 7번의 답은 2번입니다. 7번은 혈내근 문제잖아. 1 플러스 루트 2i를 봤으면
1 마이너스 루트 2i가 나머지 한 근이잖아요. 그죠? 네. 맞니? 그러면 이렇게 두 근이 주어져 있을 때는 합곱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잖아. 둘이 합치면 2가 되겠고 둘이 곱하면 3인가요? 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방정식 아닌가? 네. 요게 fx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1 집어넣으면 4 아니야? 어. f1은 4잖아. 그죠? 어? 어? 아 2잖아. 쏘리 2 그지? 1 집어넣으면은 2 맞죠? 2번입니다. 2번. 또 두 번째 페이지에 물어보신 거 있나요? 8번이요. 8번은 자 나머지 정리의 전형적인 문제죠. p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희주야 요걸 읽으면서 요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그지 p2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줄에는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2다. 얘는 뭐죠? p1이 아니라 p 마이너스 1은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px를 이걸로 나누었다 그랬는데 요거 인수분해하면은 x-2에 x 플러스 1이거든요. 그거 곱하기 qx 하고 자 요 나머지 자리가 몇 차식이 와야 되니 얘들아? 1차식이 와야 되죠.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1차식이 와야죠. ax 플러스 b라는 1차식이 와야 되겠고 그럼 여기다가 우리는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요것과 요것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자리에다가 2를 쭉 집어넣으면 요런 거 싹 다 0으로 날라가고요. 0으로 다 가버리고 요 뒷부분에 2 들어가니까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 자 p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로 앞에는 다 날라갔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 얘가 2가 되니까 요렇게 두 개 연립해서 푸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연립해서 풀어보면은 4번이 나옵니다. 이거는 나머지 정리해서 우리가 자주 다루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필수적인 유형이다. 이 페이지에 또 질문 있어요? 없으면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페이지로 가서 자 3페이지에서는 13번 문제 이 13번 문제 같은 게 우리 최근에 교재에서도 봤고 또 목요일 날 시험 봤던 부용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준영아 이거 어떻게 풀었어? 13번? 기억이 안 나? 하윤이는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마이너스 1을 어 네, 마이너스 1을 네. 넣었어. 그 다음엔요? 그럼 또 마이너스 1 x에 넣어서 이렇게 해서 더해서 b를 구하고 a를 구했는데 틀렸어요. 마이너스 1을 넣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또 마이너스 1을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이게 0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또 넣었다는 건 무슨 말이죠? 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b 플러스 1을 넣은 다음에 더했어요. 똑같은 식을 또 썼다고요? 똑같은 식을 또 쓰면 어떡해? 하나만 쓴 거나 마찬가지지, 그치? 자, 이거는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x 플러스 1로 두 번을 나눠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었었니? 조립제법으로 풀었잖아요. 뭐 직접 나눗셈 한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때 내가 수업 시간에 풀어줄 때도 이 친구는 이렇게 풀었고 저 친구는 저렇게 풀었는데 나라면 조립제법 두 번 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1 한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한번 해준다. 조립제법을 한다는 것이 곧 한번 나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나눠주면은 a 그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 플러스 2니까 a 마이너스 b 플러스 2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자 a, b가 나와서 좀 헷갈리지만 그래도 쭉 조립제법을 해 나갔을 때 이 마지막에 나오는 요 부분이 얼마가 돼야 돼요?
0.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얘가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가지고 이 몫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마이너스로 또 조립제법을 하는 거죠, 그죠? 한 번 더 마이너스로 또 조립제법을 하면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a 플러스 2. 그러면은 둘이 더하면은 3a 마이너스 b 플러스 4. 이것도 얼마가 돼야 돼? 0. 이것도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씩을 연립해가지고 A, B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요런 식으로 풀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풀어보면 A, B가 분수가 나와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고요.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답은 1번. 요렇게. 그치? 요 문제가 조금 이따 목요일날 우리 시험 봤던 구용중 기출에도 똑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주 등장하는 문제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16번에 있는 문제도 본 거다. 그죠? 16번에 있는 문제 우리 지난주 풀었던 경민이었나? 광동이었나? 거기에 광동의 16번 문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가 있었죠. 그쵸? 네. 그래서 이 16번 문제는 어떻게 스타트 했었냐면 A라는 점의 좌표를 잡고 가는 거지.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라고 이 점의 좌표를 잡는 게 시작이었죠. 영관아, 이 점의 좌표를 이렇게 우리가 정하면은 여기 길이가 얼마란 뜻이 돼요? A란 뜻이 되죠. 그쵸? 여기가 A면은 이 옆에도 뭐겠어? A겠죠. 그러므로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2A가 되는 거고, 세로의 길이는 당연히 뭘까? 그렇지. 자, 그럼 우리는 얘네 둘을 더해가지고 2배 해주면 그게 둘레 길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둘레 길이를 식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둘이 더해가지고 2배 한 거니까요.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8. 네, 요게 둘레 길이가 되겠고요. 요 놈의 최대값 찾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그냥 표준형으로만 바꿔주면 되겠지. 김민영 씨 한번 해볼까요? 이거 표준형으로 바꾸자. 민영아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2괄호 열고 반의 제곱 좋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괄호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0 되겠죠. 이렇게. 윤서야, 이런 식으로 써져 있으면 이거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란 뜻이에요? 잘 모르겠어? 하윤아, 이거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써 있으면 1,10이란 뜻이죠? 위로 이렇게 볼록한데 여기가 1,10인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a 값이 1일 때 둘레 길이는 최대값을 갖는데 그 최대값이 10이라는 거죠. 네, 답은 3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문제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14번이요. 14번 문제는 Z라는 그 복소수를 제곱해 봤나요? 제곱만 해보면 풀리는데 자, Z라는 복소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친구를 보는 순간 얘는 제곱을 한 게 더 간단하겠는데? 그렇지 않니? 제곱하면 분모가 2잖아. 분자는 1 플러스 i를 제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제곱하는 거니까 영관아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뭐예요? 1 플러스 2i 플러스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러면 결국은 요거 이렇게 지워지니까 2분의 2i니까 i죠. z를 제곱한 게 i예요. 그러면 z의 12제곱은 i의 6제곱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z제곱이 i잖아. 그럼 z의 12제곱이라는 거는 z제곱을 6제곱한 거니까 i의 6제곱이죠. i의 6제곱은 i의 제곱이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z의 20제곱, z의 20제곱은 i의 10제곱이 될 거고 i의 10제곱은 역시 i의 제곱이랑 같으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 두 개 더해져서 2번이 답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제곱을 딱 해보면 아하,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이 문제입니다. 자, 또 3페이지에 질문 있어요? 없으면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페이지에서는 자, 우선 4페이지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문제는 21번입니다. 여러분 이거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가 잘 섞여 있는 문제인데 2차 함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거랑 2차 방정식이랑 잘 연결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파트가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니까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줘야 되겠고, 일단 2차 함수를 만났을 때 봐봐, 여기가 1인데 여기가 5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 가운데 이 추계 방정식 있잖아, 그치? 이 추계 방정식은 얼마겠어요? 그쵸. 당연히 1과 5의 한 가운데를 지나가는 위치에 있어야 되니까 이 추계 방정식이 x는 3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 그랬는데 이 최소값이라는 것도 어디를 말해요? 쭉 내려가가지고 최소값이면 여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요 지점의 y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3이라는 거잖아. 결국 종합해보면 꼭지점을 알려준 거죠. 그치? 이 꼭지점이 지금 몇 컴마 몇인 거야 지금? 3,4. 그쵸? 꼭지점이 3,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자, 여러분 2차 함수를 바라볼 때는 저번에도 썼지만 세 가지 형태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표준형과 일반형과 그리고 인수분해형, 이렇게 세 가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표준형은 P하고 Q가 들어가 있는 꼭지점을 캐치할 수 있는 모양이 표준형이고, 일반형은 다 전개되어 있는 형태인데 일반형의 장점은 이 마지막에 C가 Y절편이라는 게 장점이었고, 마지막으로 인수분해형은 요렇게 생긴 모양을 말하는데 얘는 알파하고 베타가 뭐라 그랬죠? X절편. 방정식에서는 근, 그죠? 함수에서는 X절편. 어서와.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모양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는 내가 인수분해형으로 스타트해도 되고요, 표준형으로 스타트해도 됩니다. X절편도 알고요, 꼭지점도 아니까. 둘 중에 뭐가 더 편하냐? 인수분해형이 더 편해요. 뭐 비슷하겠다. 네, 근데 나는 인수분해형으로 할게요. 자, 지금 X절편이 1하고 5기 때문에 여러분은 요 2차 함수를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A괄호 X 빼기 1, X 빼기 5. 이렇게 X절편이 1하고 5니까. 자, 그런데 이 친구가 3, 마이너스 3이라는 지점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경민아 어떻게 할까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 그치? 꼭지점도 지나가는 점으로 활용될 수 있으니까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3은 자, A 곱하기 요 괄호는 2가 되겠고 요 괄호는 마이너스 2가 되나요?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승우야, A 값이 얼마란 얘기야? 그렇죠. A는 4분의 3이란 얘기. 따라서 요 주어져 있는 2차 함수, 자, fx의 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요 앞에 붙어 있던 A가 4분의 3이라고 방금 찾았으니까 4분의 3 괄호 x-1 괄호 x-5, 요게 fx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2차 함수의 방향에서 바라봐서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뒤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죠, 그렇죠? 자, 이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면 되는데, 이 fx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 fx 자리에다가 방금 찾은 식을 집어넣으면, 자, 얘가 어떻게 생기냐면 4분의 3 괄호, 자, 안에 건 전개시켜 놓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 x는 0입니다. 이렇게 됐죠? 가에 얼마 곱하고 싶어?
그죠? 분수가 없어져야 편하니까 4를 곱해버려. 그러면 여기 이거 4분의 없어지고 요거 4분의 이렇게 없어지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3을 분배시키면 3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이거 하나 더 열니? 시험 받을 거면 오겠다. 자, 그래서 요거 x 여기다 포함시킵시다. 뒤에 x 이렇게 포함되면 이렇게 되겠고 플러스 15는 0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냥 바로 뭐 해버리면 돼요. 우리는 이 방정식에 모든 근의 합을 구하는 게 목표니까 굳이 뭐 여기서 막 더 막 가지 말고 여기서 바로 근각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3분의 19다 찾을 수 있죠. 그죠? 두 근의 합이 3분의 19, 답은 1번. 그치?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래서 함수하고 방정식이 섞여 있는 문제라서 중요한 문제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22번도 한번 볼게요. 22번은 우리가 이제 그 곱셈 공식 변형에서 이렇게 직육면체가 등장하는 문제는 많이 봤는데 얘처럼 이렇게 잘라가지고 낸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그치? 조금 신선한 문제였는데요. 아무튼 잘 보면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이잖아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에서 이 잘려나간 부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하겠습니다. 이 길이를 소문자 A.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소문자 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를 소문자 C라고 할게요. 이렇게 바라봤을 때, 자, AB의 제곱이라는 게 뭘까? AB의 제곱. AB의 제곱이면은 요변의 제곱이거든요. 요변의 제곱인데, 요변의 제곱이라는 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요놈의 제곱 플러스 요놈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AB라는 선분의 제곱, 얘는요 우리가 소문자 A제곱 플러스 소문자 B제곱 이렇게 바라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AC의 제곱이면은 요거의 제곱인데요. 요거의 제곱인데 이것도 그림을 잘 보면 이게 90도인 지금 직각삼각형이란 말이죠. 요렇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이변의 제곱이라는 건 역시 또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A제곱과 C제곱의 합이죠. 그쵸? 요거의 제곱은 요 부분은 우리가 A제곱 플러스 C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같은 원리로 얘는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첫 번째 식은요 A제곱, B제곱, C제곱이 모두 다 두 개씩 있는 요런 모양이 56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두 번째 OA, OB, OC는 요게 그대로 지금 내가 잡아놓은 저 소문자 ABC거든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식은 그냥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6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만 쓰면 우리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곱셈 공식 변형 문제죠. 요 첫 번째 식은 2로 한번 나눠줄 거니까 2로 나누면은 이쪽이 28. 자, 그럼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뭘 찾으라는 거냐? 이 세 삼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거야. 세 삼각형의 넓이. 그치? 주용아, 요 삼각형의 넓이를 뭐라고 해야 돼? 요 삼각형? A 곱하기 그죠? 2분의 1 AB죠? 2분의 1 AB. 자,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그럼 마찬가지로 OAC 그러면 2분의 1 AC. 얘는 2분의 1 BC니까 요거를 더한 게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건데, 자, 우리는 요 두 가지를 활용해 가지고 요런 거 찾을 수 있잖아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다. 이거 알잖아, 그지? 그러므로 요 공식을 이용하면은 28은 36 마이너스 2배의 뭐뭐뭐뭐인데 여기에 들어갈 숫자를 따져보면은 얘가 4죠? 그죠? 이게 4란 얘기지 지금.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4란 얘기니까 그거를 2로 나눠준 게 이 문제 답인 거죠. 그죠? 그죠? 요 놈의 값이 지금 4라는 거니까 쟤는 다시 2로 한 번 더 나눠가지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약간의 변형이 들어가 있지만 이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ABC에 대한 식을 얻어가지고 이걸 곱셈공식 변형으로 처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또 나머지 문제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20번 한번 볼게요. 20번 지연아, 20번은 뭐 쓰는 문제 같아? 이거 그거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것도 판별식. 그럼요, 그죠? 판별식의 아주 기본적인 가장 원론적인 성질이죠. 자, PQ 자리에다가 숫자 카드를 넣어놨더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P하고 Q하고 자리를 바꿨더니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었는데 PQ 자리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거는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되었대요. 여러분 Q라고 쓰는 겁니다. Q라고. 가끔 G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Q입니다. Q. 수 어떻게 써요? Q를 그냥 이렇게 쓰면은 왜 이렇게 쓰면 헷갈리잖아요. 숫자랑 다른 숫자랑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필기체 느낌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G랑은 분명히 달라. G는 이렇게 앞으로 돌잖아. Q는 이렇게 뒤로 도는. 그래서 뭐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써놓은 글씨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Q라고 써놓고 뭐 V라고 있거나 뭐 아무튼 그래서 나는 Q를 저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요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얘의 판별식을 D1이라고 하면은 P제곱 마이너스 4Q죠? 얘는 0보다 커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근데 두 번째 방정식의 판별식을 D2라고 하면은 얘는 Q제곱 마이너스 4P죠? 얘는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걸로 시작하는 게 편하겠죠. 이건 이제 부등식이니까 경우의 수가 많잖아. 그치? 근데 요거는 딱 떨어지니까 이거 몇 개 안 되거든요. 생각하기 편하게 4P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자, 우리는 1부터 9까지 자연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P 자리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보면서 그것이 누군가의 제곱이 되는 상황만 찾으면 되잖아. 그죠? 일단 P에다 1 집어넣으면 이쪽이 4가 되잖아요. 그럼 Q는 얼마 하면 돼요? 2 하면 되죠. 그쵸? 요거 하나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P에 2 집어넣으면은 8이니까 제곱수 아니고 3 집어넣어도 아니고 자, 4를 집어넣으면 이쪽이 16이 되니까 Q가 4잖아요. 근데 P도 4고 Q도 4일 수도 있나? 문제의 조건이 있죠. 서로 다른 두 장을 뽑았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4, 4는 안 됩니다. 자, 그럼 1, 2 말고 또 만족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디까지 가야 돼? P 자리에 9까지 가야 돼. 9까지. 그치? P에다 9 집어넣으면 Q 얼마면 돼요? 9, 6 여기까지. 그쵸? 그래서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의 수 중에 이것까지 만족하는 게 이제 진짜 답이잖아. 그쵸? 그래서 둘 중에 얘를 만족하는 게 뭔가 살펴보면은 얘가 되겠습니다. 그쵸? 9하고 6 답은 5번이죠. 또 나머지 문제 중에 질문 19번 19번도 우리가 여러 번 본 문제죠. 여러 번 본 문제에다가 앞에 x세제곱의 개수가 2다 이렇게 살짝 바꿔놓은 문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런 식을 만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런 모양이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자, px라는 식은요 일단 괄호를 3개 깔아. 자, 괄호를 3개 깔고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것과 1 집어넣은 것과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것이 같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니까 요 안에다가 자, 요런 인수들을 넣어줍니다. 요렇게 만들어주면 일단 이 세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이 부분은 싹 다 0이 되게 만들 수 있죠. 그렇게 하고 뒤에다 플러스 3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붙이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3 나오고, 그죠? 1 집어넣어도 3 나오고, 마이너스 2 집어넣어도 3 나오는 상황을 만들 수 있죠. 그지? 그렇게만 해주고 x 세제곱의 개수가 2라 그랬으니까 앞에 그냥 2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땅. 그러니까 전에 이제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 3을 넘긴 다음에 이걸 뭐 치환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 그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 그냥 요 식을 봤을 때 우리는 요렇게 한 줄을 바로 찾아낼 수 있고요. 이걸 px라고 하면 p2는 그냥 계산 문제죠. p2 그냥 이쪽 집어넣으면 돼요. 그치? 네, 그래서 요거와 요거와 요것의 결과물이 똑같아요. 이런 모양의 식이 나온다면 우리는 요렇게 쫙 깔아놓고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숫자를 여기다 그냥 넣으면 된다. 이렇게. 그쵸? 네. 그러면 늘 이 조건을 만족하게 할 수 있어요. 또 4페이지까지 질문 있나요? 다 푸는 것 같은데 18번 18번은 7,0을 지나는 직선. 자, 7,0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명제? 7,0을 지나가는 직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우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이제 중학교 과정으로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으면 제일 좋냐면 y는 m괄호 x 빼기 7이라고 쓸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이건 알잖아. 0,0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죠? 뭐 중학교 때는 y는 ax 그냥 이렇게 쓰면 이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지?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a보다는 기울기를 m으로 나타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y는 mx 이렇게 쓰면 이게 0,0을 지나가는 직선의 식이거든요. 그러면 7,0을 지나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녀석을 x축 방향으로 7만큼 이동시키면 돼요. 평행 이동. 여러분이 이차함수 꼭지점 옮기는 거랑 마찬가지로 x축 방향으로 7만큼 평행 이동시키다 그러면 x자리에 x-7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얘는 무조건 7,0을 지나가요. 그렇지 않니? x자리에 7 집어넣으면 무조건 0 나오잖아. 그쵸? 그래서 요 모양을 딱 써주고 나면 그러면 이 직선과 요 2차 함수하고 접해. 접한다는 얘기는 교점이 몇 개? 하나. 그러니까 얘네 둘의 교점 찾는 식을 썼을 때 그 식이 중근을 갖는 거니까 그 식의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자 2차 함수는 요 직선 mx-7m 자 우변으로 다 넘겨버릴게요. x제곱 플러스 m-4x 마이너스 7m 마이너스 5 자 요런 방정식이 만들어졌는데 요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이다로 가면 되겠죠. 0과 나의 판별식 한번 불러줄래요? 요거의 판별식 판별식 모르나?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렇지. 요거의 제곱 빼기 4괄호 오케이. 자 여기 판별식 그 근해 공식 중에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 판별식이 지금 0이 돼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접하니까. 그쵸? 이렇게 계산하면 m제곱 마이너스 8m에다가 플러스 28m이니까 마이너스 36m인가요? 그 다음에 16에다가 플러스 20이면은 플러스 36인가요? 그게 되나? 16 아니지? 16? 저때 계산한 거랑 다르냐? 아 맞네요. 맞나요?
맞죠? 네. 그죠?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m값 두 개 나오는 거잖아. 그 두 m값이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거든요. 그래서 이 직선 L의 모든 기울기의 곱은 이 말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은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인수분해하거나 근의 공식 넣지 말고 여기서 그냥 두 근의 곱을 구하면 끝이라. 그렇죠? 여기서 두 근의 곱을 구하면 3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됐죠? 그러면 이제 부용으로 가보겠습니다.